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바이, 원래 디바이라고 하는데요. 데바이 휘켈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냐? 전해질 내 이온 간 상호작용에 의한 활동도 감소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도가 농도에 따라서 감소한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게 무진장 복잡해요. 여러분이 오리지널 페이퍼 보시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죠? 이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 뭐 포화송 볼트만 뭐 이론도 막 갖다 쓰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핵심적인 내용과 그 결론을 알면 되죠.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는 구형을 갖죠. 그죠? 이렇게 썼지만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카타이온 뭐 아나이온이 있으면 요 이제 주변에 이렇게 분포합니다. 이게 이제 공 모양이죠. 그죠? 왜냐 이온 자체가 구형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온 주변에는 음이온이 이렇게 분포하고 여기 색깔로 이제 농도가 나와 있어요. 그죠? 진할수록 농도가 더 높은 거고 옅을수록 농도가 낮은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온 색이 I 있죠? I는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2분의 1 하고 이제 서메이션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됩니다. 농도에다가 각각의 성분이요. 이온의 농도에다가 이온이 가지고 있는 차지의 제곱을 한 거예요. 왜 제곱을 하느냐? 여러분 제곱을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양이온은 플러스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때문에 나중에 나오면 이게 그냥 제로가 돼버립니다. 제로. 마치 여러분 통계에서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표준 편차는 이 어떠한 그 뭡니까 어떠한 자료가 어떠한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다 제곱을 안 하고 다 더해버리면은 떨어진 거리가 나중에 결국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평균이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어떠한 데이터 마이너스 평균값, 그죠? 그 차이를 제곱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퀘어 루트를 씌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같은 개념이긴 한데 이 스퀘어 루트를 씌우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 이 그래서 이제 양이온은 뭐 제곱해도 그냥 플러스 값이고 음이온은 제곱하면은 플러스 값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평하게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저 이온의 차지가 플러스 1이면 그냥 1만큼 기여하는데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는 제곱하니까 4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온의 차지가 클수록 이 아이오닉 스트렝스에 기여하는 효과는 제곱으로 가니까 막 급속도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쭉 이제 유도하는 거는 뭐 제가 보여줄 드리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해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저도 그 논문을 봤는데 너무 복잡해서 좀 읽다가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 이론이 뭐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유효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데바이 랭스는 요 아이오닉 스트렝스의 루트에 반비례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요게 디바이런스가 감소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모양은 일정하지만 이것이 압축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도 감소하여 정전기적 인력이 증가하고 이온들은 더 안정화된다. 그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마주치게 되는 상황은 다 수용액이죠. 그러니까 물이 용맹 경우입니다. 그때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이온이 있습니다. 이제 알칼리 금속 이온인데 리튬, 소듐, 포타슘 이온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용액 중에 있으면은 그 주변에 이게 반대되는 그런 이온을 이제 같이 몰고 다니는 겁니다. 몰고 다니기 때문에 어떻죠? 실제적으로 그 이온은 사이즈는 작다 할지라도 실제 그 주변에 있는 그 수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온이 없다 할지라도 이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은 다이폴이죠, 그죠? 다이폴이니까 여기에 이온 근방에 배열을 할 수 있어요. 분포를 합니다. 그것까지 고려한 수화된 반지름, 수화된 반지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물이 분포하는데 이것도 어떤 일정한 거리를 알기 힘들죠. 이걸 어떻게 이제 대강 따지냐면요. 이것이 이제 이온이 움직일 때, 그죠? 전기장에 걸면은 이온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물도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때 그 거리를 우리가 수화된 반지름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실제 크리스탈 레디어스는 굉장히 작죠. 왜냐면은 리튬은 이제 원자 번호가 3번밖에 안 되고 또 전자를 하나 잃으면 양이온이 되면은 이제 대폭도 사이즈가 줄어들죠. 그래서 리튬 클로라이드 같은 그런 결정에서 우리가 리튬의 이 이온의 그 반경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 같은 걸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이용하면 금방 구합니다. 그때는 0.6 옹스트롱입니다. 무진장 이제 작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물 속에 들어가서 리튬 이온이 존재하면은 그 주변에는 물 분자가 강력하게 수화가 돼 있어요, 그죠? 바로 옆에는. 그래서 이제 수화된 반지름까지 고려하면 말이죠, 2.4 옹스트롱으로 대폭 증가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물이 그럼 몇 개가 리튬 이온 근방에 배열하고 있느냐, 이게 그렇게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2 내지 22개다. 뭐 이건 이렇게까지 차이가 뭐 값이 달라지나 싶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런 이온들이 뭐 양이온도 그렇고 음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속에 있어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면은 그 주변에는 물 분자가 이제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effective, 그죠? 그 이온 반경은 hydrated 레디어스로 따지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죠? 어, 그럴 때 굉장히 커진다 이겁니다. 소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온의 크기는 리튬 이온보다 더 크죠. 그죠? 바로 이제 그 다음 주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0.95 옹스롱인데 오히려 하이드레이티드 레디어스는 더 작아요. 그죠? 이 반경이 더 짧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소듐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 리튬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물이 음? 이게 이제 대충 그리면은 물이 분포해서 이렇게, 그죠? 되지만은 소듐 같은 경우는 그 입 저기 이온 자체는 크죠. 더 크지만은 물까지 고려하면은 물이 이렇게, 실제는 하이드레이티드 반지름은 더 소듐의 경우가 더 작다 이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과서에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말이죠, 이건 전기장의 효과입니다. 이게 이 이온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그 주변에 발산하는,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의하기를, 전기장이 그 벡터죠. 이거는 전기 밖으로 나간다. 마이너스 이온은 전기장 여기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온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이것이 미치는 전기장 효과는 더 커요. 여러분, 전기장은 전압의 이저 나누기 거리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을수록 그 전기장의 효과가 커서 물 분자가 더 강하게 여기 하이드레이트 여기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포타슘 이온이 있어요. 이것을 그 이온 자체는 제일 크죠, 이 중에서. 그렇지만은 여기 물이 그 주변에 붙어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은 오히려 더 제일 짧습니다.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딴 거냐 결론이. 그래서 디바이 휴켈 리미팅 로 얘기합니다. 리미팅 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줘야 되는 거죠. 어, 실제로 요게 이제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딱 증가했을 때, 그리고 아주 이제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죠? 이때 이제 0으로 이제 근접할 때는 이게 잘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리미팅이라는 그 말을 썼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점점 커지면은 잘 안 맞죠. 잘 보세요. 요게 이제 맨 위에 있는 곡선이 이제 실제 이 아이오닉 스트렝스에 따른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온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좀 감소해요.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을 지나면은 이게 오히려 여기 최저점을 찍고 오히려 증가합니다. 근데 디바 휴켈 이론은요,
요런 기본적인 요런 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정확히 우리가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에 이렇게 책에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분석화학 책에도 요 이론이 소개되어 있어요. 결과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여기 A는 얼마냐? 마이너스 0.51이다. 0.51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요 디바이 휘켈 이론을 우리가 보시면은 요 스퀘어 루트 i에 관계하는 겁니다. 이게 요거 이거는 이제 엑스텐디드니까 이건 빼고 요거만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그냥 루트 여기 x축이 루트 i니까 이렇게 이제 직선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묽을 때는 잘 맞아요. 근데 이게 디바 휴켈 이론을만 가지고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디파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extended 디바이 휴켈 리미팅 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어때요? 음? 어, 여기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직접 이렇게 루트의 i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게 많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돼요. 좀 복잡하긴 해도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농도가 좀 진해도 웬만큼 잘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이론보다는 요 이론이 더 낫죠. 근데 이것도 여전히 실제의 상황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 어, 여기 이제 아이오닉 스트렝스를 이게 I라고도 표시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뮤라고 표시합니다. 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심볼을 쓰느냐 그건 저자마다 좀 다르게 됩니다. 어쨌든 형태는 다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뭘 고려했느냐? 용매화 정도 등을 고려해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상황과 잘 맞는 것은 RS 요 이론입니다. 이게 누구 이름을 땄냐면은 로빈슨 스톡식이라고 이론을 쓰면은 여기 잘 맞아요. 실제 상황과 상당히 이제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커도 용매에 의한 이온의 용매화를 고려한 것이다. 물의 경우 물 분자에 의한 수화, 그죠? 하이드레이션과 이중 이온 이중극자 상호작용. 그러니까 물은 이중극자, 그죠? 다이폴이라고 하죠. 다이폴. 예전에는 다 쌍극자라고 했는데 이중극자, 뭐 극자 하나 더 늘어내네요. 이제 이런 그 상호작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을 우리가 개발할 때 말이죠.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란 상태를 가정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론을 개발한 다음에 실제 측정치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맞죠, 그죠? 근데 아주 안 맞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잘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론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 어떤 그 효과가 무시가 됐는가 이제 그것을 찾아서 그 효과를 계속적으로 집어넣어서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이상기체 방정식을 유도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이상기체 방정식은요 실험을 하나도 안 해도 충분히 유도할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그죠? PV equals nRT다. 그죠? 근데 실제는 잘 안 맞잖아요. 특히 이제 압력이 높거나 온도가 낮을 때 안 맞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요. 우리가 이제 기체 입자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고려하고 더 중요하게는 뭐죠? 기체 입자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죠? 기체 입자들 상호작용 가까이 있을 때는 반데발스 그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보정을 해서 반데발스식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그 공로로 반데발스라는 사람이 노벨상까지 받은 거예요. 물론 기체 이상기체 방정식을 보정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입자들 간에 상호작용할 때 그때 힘이 근원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을 규명해서 노벨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로빈슨 스토크라는 사람이 이게 이런 이온과 이중극자 상호작용을 고려했다. 그런데 이온 주변에는 물 분자가 정렬되어 있는데 물이 이렇게 정렬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온이 있으면은 바로 근방에는 이온이 물 분자가 더 단단하게 정렬되어 있고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너 하이드레이션 쉘 그리고 그 바깥쪽을 뭐라고 하죠? 아우터 하이드레이션 쉘 그리고 그 바깥 더 바깥
쪽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겁니다. 그죠? 물론 이너 하이드레이션 쉘에 있는 그 물 분자는 이온, 음지이온 이것은 100% 같이 움직입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우터 하이드레이션 쉘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은 그 너머에 있는 물 분자들은 어떻죠? 별로 영향을 안 받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론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디바이 휴켈 이론을 말하자면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어떤 텀이 더 들어가냐면 아주 간단하게 여기 이 텀, 요거 하나가 더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주 멋있게 실제 상황과 잘 맞는 이런 이론이 개발이 됐다.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평균 활동도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전기적 중성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물속에 어떤 염이 녹으면은 이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온, 양이온은 양이온, 음이온 따로 고려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항상 그 용액 자체는 중성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네이처가 싫어하는 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진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분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진공 펌프를 우리가 진공을 만들고자 하는 그죠? 그 부분에 이제 달아가지고서 외부에서 이제 진공을 빼야 되는 거죠. 그죠? 자연은 진공을 싫어해요. 또 하나 싫어하는 것은 자연은 어떤 부분이 전하를 띄고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액도 용액 자체가 전하를 띄우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여러분 소금물 있다가 해보십시오. 이게 한번 잠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비커에 소금물 있어요. 그죠? NaCl. 여기 이제 소디움 이온과 클로라이드 이온이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다가 막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치했어요. 막을. 그래서 왼쪽에는 오직 소듐 이온만 놓고 왼쪽에는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직 클로라이드 이온.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막을 두고서 이온을 서로 분리시킬 수가 있느냐? 이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은 이 전하를 띄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중성을 항상 만족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성 구간이 유지되어야 한다. 실제로는 어때요? 이온이 있기 때문에 또 반대 이온도 존재하죠. 그죠? 양이온, 음이온 이게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온을 다 고려한 평균 활동도 계수를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NaCl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음이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케미컬 포텐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양이온에 대해서도 아까 썼죠, 그죠? 양이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양이온에 대한 케미컬 포텐셜과 음이온에 대한 케미컬 포텐셜을 우리가 더하죠. 그럼 이게 전체 케미컬 포텐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걸 다 정리하면은 이렇게 표준 상태에서의 케미컬 포텐셜끼리 그리고 농도끼리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끼리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평균은 어떻게 됐어요? 평균. 이것이 우리가 평균을 따져야 되니까 2분의 1 하면 되죠. 이렇게 세 개 쓴 것은 정의란 뜻입니다. 평균 케미컬 포텐셜은 뮤 플러스 마이너스는 2분의 1 하고 요 값 더한 겁니다. 이걸 다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요 전체를 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게 평균 표준 케미컬 포텐셜이고 이 부분 어때요? RT 로그 농도 이렇게 썼어요. 또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도 이렇게 루트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각각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곱한 것을 루트를 씌운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공평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1대1 그런 화합물이 아니고 이렇게
MaXB라는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된 이런 물질이 물에 녹았을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때는 A와 B가 달라지죠. 그죠? 그렇지만 중성인 조건은 어떻게 만족합니까? A 곱하기 G 플러스는 B 곱하기 G 마이너스와 같아지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것은 한번 실제로 한번 유도를 해보십시오. 그때 평균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돼요. 각각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요때 A승, 요거는 B승 한 다음에 이것을 A 플러스 B분의 1승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죠? 뭔가 굉장히 이제 어떤 체계적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제 1대1 경우 NaCl은 전부 다 1, 1이니까 그죠? 보면 어때요, 이게? 1이니까 1승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땠습니까? A 플러스 1 플러스 1은 2죠. 그러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를 시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대바 휴켈 한 개씩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리가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온 세기가 증가하면 즉 전해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염의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것은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분석 과학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석 과학 이제 교과서 앞부분에 용해도에 관한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용해도는 어때요? 용해도는 전해질의 농도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온이 이제 같지 않으면 이온이 같지만 물론 공통 이온 효과에 의해서 용해도가 대폭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KSP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온이 같지 않은 경우를 할지라도 전해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염의 용해도가 증가해요. 그죠? 즉 자유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죠? 잘 보십시오. 이것을 한번 정성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전해질이 없을 경우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물속에 녹아 있다고 해 보십시오. 그런 주변에는 물 분자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이제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물은 다이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분포를 해도 그렇게 강력하게 이게 어 이게 이제 강한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온 분위기가 그래서 상당히 느슨해요, 그죠? 그래 어때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음, 어떻죠? 전해질 없을 경우 이온쌍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죠? 둘이 이제 서로 근접하려는 경향이 커요. 왜냐하면은 물 분자가 느슨하게 이렇게 주변을 이제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다가 전해질을 첨가했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이 양이온과 음이온 주위에 반대 전하의 이온 분위기가 형성돼서 상대적으로 이온 분위기의 효과가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근접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이것을 뭡니까? 둘이 이제 근접해서 하나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온 쌍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온 쌍이 형성이 어 잠깐만요. 제가 약간 좀 반대로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어요. 좀 갑자기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전해질 없을 경우에는 이온쌍을 형성하는 경향이 크다. 왜냐하면 물의 효과가 느슨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근접하려는 경향이 큰데 전해질을 첨가하면 이 주변에 전해질이 그죠? 전해질이 감싸서 실제의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 전하가 실제 플러스 1 가면은 그거보다도 더 작아지고 그죠? 이온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마이너스 1가도 이온 이게 마이너스 1가보다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뭐 0.5가나 이거는 마이너스 0.5가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이온 분위기가 강해져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게? 전하가 실제적인 이펙티브 차지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온쌍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더 작아진다. 그죠? 왜냐하면 전하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성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걸 한번 정성적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온 세기가 증가하면 전해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염의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죠? 이거는 이제 알려진 사실이에요. 여기서처럼 이제 이온 전해질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서로 어때요? 자유이온의 농도가 이제 이온쌍의 형성이 줄어들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서로
어, 이제 결합하려는 이온쌍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유이온의 농도가 커지며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렇게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정량적으로 보면요, 전해질에서 이온 농도가 큰 경우 양이온과 음이온이 짝을 이루어 거동하죠. 이것을 아이온 페어, 이온 쌍이라고 한댔죠. 자유이온은 완전히 해제하여 자유로운 상태로 존재하는 이온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AgCl의 용해도가 사실은 여기에 이제 물에 AgCl과 전혀 관계없는 포타슘 나이트레이트를 첨가하면 아무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걸 첨가하면 할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이제 봤어요. 그죠? 이런 겁니다. 이게 보면은요. 여기 X축은 이온 세기의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리고 Y축은 농도의 로그를 취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증가하게 돼요. 비례하게 됩니다. 그죠? 로그 C는 루트 I에 비례한다. 그죠? 그러니까 자유이온의 농도가 증가한다. 즉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정량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죠? 요 염이 녹아서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게 KSP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각각의 농도를 곱이에요. 근데 이제 농도 대신에 이렇게 정확하게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값을 고려한 액티비티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농도와 감마를 이용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 값을 추하면은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이 되고 요게 각각의 농도의 곱이 됩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리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뭡니까? 프리한 상태 이온 페어가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요. 근데 이건 1대1 그런 염이기 때문에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농도는 항상 일정해요. C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KSP 로그 KSP를 값을 구하면은 이렇게 얻어지겠죠, 당연히. 그죠? 2 곱하기 로그 평균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C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때요, 요거? 로그 요것은 요렇게 우리가 다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걸 한번 여러분 한번 유도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마이너스 A 어떤 비례 상수에다가 각각의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을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는 거예요. 그죠? 절대값 왜 취하느냐? 이게 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곱하기 i의 이온 세개 이게 루트다. 그래서 K스핀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말이죠. 여기에 집어넣고 요것은 어디 나오냐면 디바이 휴켈 엑스텐드 디바이 휴켈 이론에 여기에 적용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KSP는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풀면은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로그 KSP는 여기 이유는 세기의 스퀘어 루트에 이제 여기 관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그 C에 대해서 다시 풀면은 2분의 1 로그 KSP 플러스 A 곱하기 G의 제곱 곱하기 루트 I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위 일련의 전개식에서 보듯이 용액의 이온 세기가 커질수록 그죠? 로그 C가 증가합니다. 그죠? 이온 세기가 커질수록 로그 C 그러니까 자유 이온의 농도가 증가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달리 설명하면 이온 세기가 증가하면 데바의 길이가 짧아지고 이온들은 더 안정화되어 아래 반응의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여기서 정성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학부 수준의 분석화학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KNO3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은 요것이 이펙티브 차지가 더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온 쌍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줄어드니까 더 잘 녹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성적인 설명은 아주 간단한데 이렇게 정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을 통해서 설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